동작 방법 이놈에 따른 접점 제어, 접점 구분이 있습니다. 자, 요걸 동작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수동 개폐. 말뜻 그대로 사람이 손으로 투입과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림 기용, 당연히 이렇게 그립니다. 당극 스위치. 논리적으로 이런 스위치는 유지형입니다. 유지형이란 말은 원 하면 원을 유지하고 있죠. 그럼 요 스위치는 투입하면 투입 상태 유지하잖아. 오프하면 지 혼자 온 안 하죠. 오프 상태 유지하죠. 그래서 요거 오프하면 오프 상태 유지하잖아. 아무튼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 혼자 판단을 못 합니다. 원 하면 원 유지, 오프하면 오프 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기는 간단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유지형이죠. 유지형.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수동으로 조작을 합니다.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복구합니다. 자동 복귀. 수동으로 동작하고 자동으로 복귀하는 것. 보통 푸시버튼 스위치죠. 누를 때는 동작을 시키지만 손을 놓으면 지 혼자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에 해당되는 접점이 푸시버튼 스위치예요. PBS. 그림 기호 어떻게 하자고 그리 약속하냐? 이렇게 그리자고 약속. 이거 가로 그리기, 세로 그리기는 이거 세로 그리기, 가로 그리기. 이렇게 그리자고 약속. 이해가셨나요? 아까 지금 그림에다가 요 푸시 표시만 했죠? 푸시 표시만 하는 겁니다, 이거. 요건 A 접점이죠? B 접점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A 접점이고요. B 접점은 왼쪽에다 붙여 그리자겠죠? 그럼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로 그릴 때는 아래쪽에다가 붙이자겠거든? 푸시 표시만 하면 되죠. 요 B 접점. 이해가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약속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요 푸시 표시만 하면 되죠. 누른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동작은 수동으로 합니다. 근데 손을 놓으면 자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요거 반대 바꿉니다.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수동으로 복귀합니다. 자동으로 동작하고 수동으로 복귀합니다. 자, 여기 부분 자동으로 동작하고 수동으로 복귀하는 요 기구는 수동 복귀 접점이라고 공식 접점이 있습니다. 수동 복귀 접점이라고 공식적인 접점명을 붙입니다. 이건 주로 언제 많이 쓰이게 되냐면은 자동 동작이니까 접점이 자동으로 동작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사고 날 때. 이해가셨나요? 사고 차단. 과전류, 과부하, 아무튼 뭔가 정상 궤도를 벗어날 때 말하죠. 그러면 정상 궤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고, 자동으로 작동하면은, 그 다음에는 나중에 그게 고치고 난 다음에 원상태로 복귀하려면 당연히 수동으로 원위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원위치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 쓰이는 거죠. 여기에 주로 쓰이는 것은, 여기는 푸시 버튼이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전류 계전기 같은 것인데요. THR이라고 해서 열동 계전기가 있습니다. 열동 계전기. 서멀 릴레이니까 THR이죠. 요거 있습니다. 열동 계전기. 그럼 요놈의 기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여기 기호는 A 접점의 기호를 요렇게 하자고 약속합니다. 당연히 B 접점의 기호는 왼쪽에다 붙이고 X 표시하자고 약속하면 되죠. 가로 그리는 것은 위쪽에 그리고 이렇게, 여기 아래쪽에 그리고 X 표시. 여기 A, B. 뭔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했던 것 접점에다가 무슨 표시를 해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누른다는 뜻이고요. 여기 X 표시한 것은 자동으로 동작하지만 원상 복귀할 때는 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 표시 있는 접점의 명칭은
수동복귀 접점이고, 그럼 이런 접점을 수동복귀 A 접점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생긴 그림은 수동복귀 B 접점이라고 당연히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동 동작 수동복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번에는 기계적 접점이죠. 자, 오늘 시킨스만 하시면요, 시킨 다 배워요. 오늘 한 2시간만 하면 다 합니다. 나머지는 문제는 그냥 갖다가 그거 붙이고 떼고 한 것 뿐입니다. 기계적 접점. 기계적인 접점은 뭐냐면은, 자, 접점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손으로, 수동으로 조작하거나, 누르거나, 손으로 복귀시키거나, 손이 들어가죠. 이때 기계적인 접점은 접점을 동작 복귀시키는데 손이 안 갑니다. 그렇다고 전자력을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계적인 접점, 즉 물리적인 에너지를 이용하여 접점합니다. 가장 대표가 리미트 스위치, 즉 위치 검출이죠. 뭐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위치를 검출할 때 쓰는 리미트 스위치, 또 압력을 검출하는 프레스 스위치, 이런 것들이 전부 기계적 접점을 말하고, 그림 기호는 이렇게 그립니다. 요거 A 접점 그림 기호죠. 그다음에 B 접점 그림 기호는 왼쪽에다 붙여 그리라 그랬죠? 붙여서 그립니다. 이게 만약에 리미트 스위치면 요게 LS A 접점, 요게 리미트 스위치 B 접점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기구는 여기다가 약호를 정한 약호를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모입니다. 네모. 당연히 가로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죠. 요게 A 접점, 그다음에 B 접점은 아래쪽에 붙여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건 기계적인 접점. 5번째입니다. 이제 접점을 움직이는데 전자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아시죠? 전자력을 이용하니까 계전기죠. 전자란 말은 전기 자력선, 즉 전자력을 이용한 계전기, 반도체 이용한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한 전자계전기는 전자력을 이용한 스위치예요. 계전기, 전자력을 이용합니다. 전자력을 이용한 것은, 각종 전자력을 이용하는 것은 그림 기호가 요 놈이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접점 기호를 요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요건 B 접점이고 요거 A 접점이죠. 이때 이 전자력을 사용하는 계전기에 기구의 명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구의 명칭은 여기 네모 안에다가, 꽃 안에다가 정해진 약호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보조 계전기다. 어떤 회로를 보조하는 계전기이다. 통상적으로 보조 계전기의 약호는 X자를 씁니다. X, 그냥 X예요. X. 이해하셨나요? 그냥 X자 씁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만약에 X자를 쓰게 되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보조 계전기를 읽어야 돼. 이게 만약에 전자 개폐기 같으면 MC, 마그네틱 코일이니까 MC라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놈 여기 접점과 여기하고 같이 작동하므로 요거 두 개를 연동 표시로 하거나, 연동, 여기가 동작하면 여기 움직인다고 같이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여기에 접점이 연동 표시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에 접점에다가 요 기호를 같이 써주면 돼요. X. 같은 것이. X 만약에 여기 3번 것이다. 그럼 이거 3번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기계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전자계전기가 있는데, 이 전자계전기는 이 접점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여기가, 요게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달려있죠. 자, 요것의 작동 원리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전기 작동 원리. 전자계전기 작동 원리, 요거 작동 원리입니다. 참고. 그저께 지난번에 다른 반에서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되는 것은, 근데 요것도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요건 안 나옵니다. 요건 그냥 작동 원리예요, 원리. 그냥 참고. 궁금하니까.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작동 원리, 전자계전기 작동 원리.
전자력을 이용한 모든 스위치의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전부. 자, 그리도록 하죠. 철심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건 철심입니다. 철심의 모양은 계전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원리는 똑같지만 철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절연체로 되어 있는 베이스입니다. 절연체로 되어 있는 베이스. 이때 전자 코일에 여기 철심에 보빈을 끼우고 코일을 감습니다. 코일에 두 개 단자가 나옵니다. 이때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전자 코일이라고 하죠. 전자력을 발생하는 코일. 아셨죠? 전기 자력선을 발생하는 코일. 자, 철심에 전자 코일이 들어가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당연히 철심이 전자석이 되죠. 당연한 겁니다. 이때 전자석 위 되는 여기에 백그라이트로 되어 있는 절연 물질에 철편을 붙입니다. 철편을 붙이고 여기에 가장자리 끝에다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걸 걸어주고 거기 뒤쪽에다가 스프링으로 인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스프링. 인장력을 만들어냈죠.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끝에 여기다가 이걸 조금 더 밖으로 뽑을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자를 하나 연결하고요. 연결해 가서 이건 도체입니다. 도체에 단자를 만들고 이 도체와 여기에 절연체는 나사로 고정을 합니다. 나사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다른 단자를 또 연결합니다. 또 다른 단자를 연결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단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절연체를 이용하여 고정을 합니다. 고정. 그래서 고정이 다 됐죠. 그리고 이쪽에 단자를 뽑아내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이쪽이 가운데가 있으니까 콘몽 단자고요. 요건 평소에 붙어 있으니까 NC 단자고요. 요건 떨어져 있으므로 NO 단자입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죠. 다 기기가 설치한 다음에 전자코일 양쪽 단자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으면 자력선이 없으므로 소거되어 있으므로 스프링의 인장력 때문에 이 접점은 NC 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때 전자코일 양쪽 단자에 이 권선의 전격 전압을 인가하여 전류를 흘리면 전자력이 충분히 발생하죠. 그러면 철편을 잡아 당길 거 아닙니까? 잡아 당겨서 NC 쪽 단자는 떨어지고 NO 쪽 단자는 붙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격 전압이 인가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접점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만약에 여기 양쪽 전자코일 양쪽 단자에 전격 전압이 없어지는 정전 상태. 이해가셨나요? 전격 전압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동작하지 않게 되면 전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인장력 때문에 원상태로 복귀하죠. 이제 이쪽 NC 쪽으로 연결해야 될지 NO 쪽으로 연결해야 될지 여부는 요놈이 키를 잡고 있죠. 즉 여기가 전격 전압이 인가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NO 쪽으로 붙어 있을 것이고 여기가 전격 전압이 인가되지 않고 소멸 상태이면 이쪽으로 붙어 있겠죠. 자, 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까 요것처럼 그리는 겁니다. 즉 이쪽이 앞쪽에 있는 전자 코일 그림 기호를 요 그림 기호를 동그랗게 그리는 것뿐이고.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접점의 그림 기호를 먼저 붙어 있는 쪽과 나중에 붙는 쪽을 떨어뜨려서 따로 그리시면 되죠. 그럼 이쪽이 NC 쪽이고 이것이 NO 쪽이지 않습니까? 접점으로 말하면 이게 B접점 모양 대가리고 여기가 A접점 모양 대가리죠. A접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이 같이 작동한다는 뜻으로 연동 쓰는 것에 불과하죠. 이해가셨나요? 자, 이때 여기 전자코일 요거 말합니다. 여기 전자코일에 전격 전압이 인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전격 전압이 인가됐습니다. 그래서 정상 작동이에요. 정상 작동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여자
또는 부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전격